자, 3번 문제 잘 풀고 왔나요? 어법 문제가 되겠는데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만 그 앞에 2번 문제로 잠깐 돌아와서요. 2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좀 잠깐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한 줄 요약을 한번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 줄 요약하는 거를 까먹었네. 자, 그래서 2번 지문에 대한 한 줄 요약 한번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이야기를 좀 했었죠. 스키마와 이제 선택적인 주의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 스키마와 선택적인 주의 요거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배경지식 스키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의력이 좀 더 이렇게 선택적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공을 주고받고 하는 거에만 주의를 기울였지 고릴라가 나타나는 거를 미쳐보지 못했다.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었었죠. 그런 이야기였었죠. 그죠? 그렇게 되겠고 3번 한번 볼 건데 3번으로 넘어와서는 이를테면 그 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빌드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거치면서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이제 답에 좀 근접하게 그렇게 좀 가겠습니다. 그게 그래야 이제 뭐랄까 설명이 조금 더 유의미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답을 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1번 문장부터 일단 내용 파악을 하면서 한번 가볼게. 자, 보니까 1번 With the rise of modern science, new habits of mind develop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rise라고 하는 거는 올라오는 거니까 현대 과학이 올라옴에 따라 뭐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올라온다는 얘기인즉슨 현대 과학이 뭐라고 할까? 점점점 힘을 얻어감에 따라 이렇게 될 거고, 새로운 습관인데 마인드니까 마음속에서 하는 새로운 습관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생각하는 거, 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문맥상 가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새로운 습관, 요게 이제 좀 발달이 되었다. 이런 거야.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고 습관이 좀 생겼다.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좀 생겨났다. 뭔가 보니까요. 2번 보니까 The method of the science and the image of scientific narratives became unquestioned and reinforced the new habits of mind, becoming uncomplice to those that would best accommodate the new image. 그래서 우리 과학적인 방법이죠. 과학적인 방법이랑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야기에 있어서의 그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이 became unquestioned,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동사는 이제 became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뒤에는 이제 보호 자리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호로 이렇게 딱 쓰인 거고, and 하고 이제 문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다 주어고 동사 보호 이렇게 나왔지. and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동사가 나옵니다. 해서 이제 동사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동사 두 번째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방법이랑 이 과학적인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강화를 또 시켰는데 뭘 강화시켰냐면,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사고방식 있죠? 새로운 사고방식을 좀 강화를 시켰다. 까지 해서요. 강화시켰어? 뭘 강화시켰는데 목적어까지 딱 나왔죠. 그지? 그러고 나면 이제 문장이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콤마 찍고 동사 ing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 구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분사 구문 요걸로 문법적으로 잘 나온 거긴 합니다. 해서요. 이 과학적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되면서 이제 공범자가 되면서, 누구한테의 공범자냐면 이러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거야. would best accommodate the new image. 그러니까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미지. 여기서의 새로운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이미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이게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제 과학이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에 그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종교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서양 쪽을 좀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이른바 기독교 신앙? 뭐 이런 걸로 생각이나 사고방식들이 가득 차 있다가 점점 근대화되면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고방식이 이제 탄생을 한 거고,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 있지. 이제 그런 그 과학적인 이미지들, 뭐 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이제 점점점 강화가 되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냐면 이 과학적인 이미지들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이미지 이런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등장하게 되었다. 뭐 이른바 과학자들이죠.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닌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 뭐죠? 자, 디카프리오는 그 연기자 아닌가, 그렇지? 자,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 좀 생각이 좀 납니다. 과학자들 또 누가 있나? 어쨌든 옛날 시대의 과학자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르네상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3번 한번 보니까 These habits of mind, 이게 자꾸 웃기지. 자, These habits of mind became a duplication in the classroom of what the science were supposed to be doing in the laboratory. 자, 여기 보면 이 새로운 사고 습관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새로운 사고 방식, 요게 뭐가 되었냐면 하고 이제 여기가 동사, 뭐가 되었냐면 duplication, 보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나왔죠. 뭐 복제품 뭐 이렇게 나왔지. 그지? 공범도 나왔고. 되게 주어지는 단어가 되게 많아. 어쨌든 복제품이 되었다. 복제가 되었다. 근데 어디에서 복제품이냐면 그 수업 교실 내에서 이제 복제품이 되었다. 이런 거니까 일단은 수업 시간 내에서 이제 복제품이 됐는데 이 복제품에 대한 딸린 식구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 what the science were supposed to be doing 이거니까 의, 주, 동, 어순으로 나온 거는 참 좋아. 이건 좋고, what이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야. 어디서냐면 실험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교실에서 이제 그 복제품이 되었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뭐 과학적인 사고, 뭐 논리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교실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가르쳐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복제품이라고 쓴 거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종교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과학적인 사고들을 좀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등장했고요. 이른바 과학자들이 되겠죠?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하는 것 같은 거는 이를테면 과학적인 방식, 과학적인 이미지, 과학적인 이미지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뭔가 과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했었을 건데, 이제는 과학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이제 그 방식을 좀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과학적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퍼지겠네. 후대 사람들은 이제 종교와 관련된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하겠다. 그치? 이런 걸 배우면서 이제 자란 학생들은 과학적인 사고 이런 거에 좀 더 뭐라고 할까? 몰입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계속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그래서 2번에 있는 what이라고 하는 건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4번 한번 볼게요. They developed clear and distinct ideas, imitating mathematical models that are hypothetical, abstract, ahistorical, and humanly disembodied. 그들은 뭐 개발을 했는데, 이때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뭐 과학을 잘 받아들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개발했냐면 굉장히 분명하고, 그 distinct라고 하면 구별되는 그런 아이디어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고 뭔가와는 좀 다른 구별되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했다. 근데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하고 이제 imitating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꾸밈을 받고 있죠. imitate라고 하는 게 뭐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야. 뭘 모방하나 봤더니 mathematical models. 수학적인 모형을 모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많이 사용하냐면 그 새로운 사고 방식 이런 거에서 수학적인 모델을 좀 많이 쓴다. 근데 이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하고 이제 대절 이하가 꾸며줄 텐데 hypothetical이라고 하면 뭔가 가상적인 이런 뜻이죠. 가설 이런 거. abstract이라고 하면 이제 추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 ahistorical 하는데 historical 하면 역사적인 거가 되겠고 앞에 a를 붙여갖고 역사적이지 않은 거. 역사적이지 않은 거. 그리고 humanly disembodied. embodied라고 하면 body가 일단 몸이잖아. 몸 안에 심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실체가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dis가 붙어있기 때문에 몸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지. 현실과 동떨어진 거를 disembodi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렵죠, 요거는. 현실과 유리된이라는 표현이 좀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이렇게 해야 동떨어진 자, 동떨어진 자, 이렇게 해야 표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때 humanly disembodied 이렇게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라고 할까? 인간적으로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요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문법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는 것 같진 않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한 아이디어 뭔가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제 종교적인 그런 아이디어와는 좀 다르겠지, 그치? 확실히 좀 다른 그런 사고방식 이런 거를 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수학적인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방식을 굉장히 많이 따르더라.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수학을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되는데 그게 이를테면 굉장히 가상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학 법칙 안에서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현실에 수학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죠. 그지? 뭔가 역사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즉슨 그러니까 옛날 수학 모델이랑 지금 수학 모델이 다르고 막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막 변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치?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기는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괜찮나요? 이제 이렇게 지금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수학적인 모델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흔하게 수학과학이라고 하잖아. 과학, 수학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누가 있냐면 이를테면 데카르트.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너무 옛날 사람인가 보다. 뉴턴이랑 레오나르도 다빈치 비슷하지 않나? 갈릴레오 옛날 사람이지, 그쵸? 루크는 잘 모르겠고 루소 이런 사람 굉장히 좋은 예시입니다. 그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수학과 많이 닮아있다. 이 정도 우리 충분히 내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도 한번 봅시다. The mind was trained to repeat certain logical operations until a habit of developed of reading the world according to those skills. 자, 우리 이 사고방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학적인 사고방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수학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그 사고방식 요거는 트레이닝이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이제 수동태로 나와 있고 트레이닝이 되어지는데 뭐 하도록 트레이닝이 되어지냐면 이제 반복하는 거야. 어떤 특정한 논리적인 그런 연산?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좀 트레이닝이 좀 되어진다.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런 수학 문제 이런 거 이제 한두 개 푸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 풀게 이렇게 반복해서 풀게 되면 이제 그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좀
트레이닝이 좀 되는 거지, 그치? 이제 그거, 우리 수학 공부하는 거네, 한마디로. 자, 뭐 할 때까지? habit was developed. 여기서의 습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과학적인 사고방식, 수학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개발이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자세하게 뭔지는 이 딸린 식구가 있긴 있네. 요렇게긴 하네, 요거. 그래서 어떤 습관인가 봤더니, reading the world. 세상을 읽는 습관이야. 근데 세상인데 어떻게 읽냐면, according to those skills. 그러한 기술에 따라서 세상을 읽어내는 그런 습관이 개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선 과학적인 기술, 이퀄 수학적인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기술로 세상을 읽는다? 세상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이제 그런 습관이 좀 잘 개발될 때까지 열심히 어떤 특정한 논리적인 연산, 갑자기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이제 마인드를 좀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시킨다. 자, 그런 거죠. 지금 현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교육과 너무 많이 닮아 있네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개발된 요 방식이 지금도 우리가 요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괜찮지, 요거? 자, 7번 보니까 even if the reading was supposed to be disembodied and therefore objective, the result was that the viewpoints and skills became embodied in those using it.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even if 요거 있죠.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고, 자, 그 reading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냐면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니까, 이러한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술, 과학적인 기술. 그게 아까 뭐였었냐면 굉장히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역사적이지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뭐 이런 그런 사고방식인 거지. 자, 그 세상을 해석하는데 이제 이러한 기술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 요거는 was supposed to be. 그러니까 뭐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disembodied.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객관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사람과 사람 간의 뭐라고 할까? 뭐 얽히고 설켜 있는 뭐 그런 뭐 인간관계 같은 건 좀 배제하고 순수하게 논리로만 딱 얘기하는 걸 보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잖아. 나의 생각과 주관이 막 들어가고 막 그러면 우리 그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이제 객관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잖아. 근데 이제 그렇단 얘기인즉슨 그만큼 세상과는 동떨어져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라든지 너와 나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비록 이제 세상과는 동떨어지게 되겠고 그렇지만 그럼으로써 이제 객관성을 이제 좀 확보하게 되는 거지. 어쨌든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the viewpoints and skills. 그러니까 그 관점이라든지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세상과 만나게 돼.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면 those using it.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서 다시 embodie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구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어렵지 말이. disembodied라고 하면 요거는 세상과 동떨어지다. 세상과 동떨어진 이렇게 되겠고, embodied라고 하면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는 걸 말하는 거야. 현실에 다시 짠 하고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5번에서 it이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는 건지 조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금 viewpoints and skills,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 객관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걸 거고, skills, 그러니까 이러한 스킬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스킬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현실에서 구현이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면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아니겠니? The viewpoints and skills, 요걸 가리키는 말인데 이시라니요. them이라고 써야지 맞겠지. 왜냐면 한 개가 아니니까, 여러 개니까 s들도 막 붙어있고 막 이렇죠. 그런데 이걸 이시라고 가지고 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대명사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데 당연히 앞에 어떤 명사를 받아주느냐, 이거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명사 문제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동반한 어법 문제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면 앞에 빌드업이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보니까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 있잖아. 요거를 그러니까 좀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세상과 좀 동떨어지는 거기는 하더라. 그러니까 뭐 너와 나의 뭐 연결고리 뭐 이런 거는 배제하고 나의 주관 이런 거는 다 빼고, 그치? 객관적인 사실로만 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동떨어지는 거가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세상과 동떨어진 그 결과는 그게 결국에는 이제 관점이라든지 기술이 되겠는데, 그 관점이나 기술들이 뭐가 되냐면 세상에 다시 구현이 된다. 그 사람들, 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관점 그리고 스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서 그게 다시 구현이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를테면 그 뭐 스마트폰 같은 걸 좀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 딱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반도체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를테면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반도체를 만들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뚝 떼어놓고 보면 과학적인 사고나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는 요거는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거기는 해요. 우리 세상에 뭐 과학이나 수학이 보면, 과학이나 수학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나의 직관과 너무 반대되는 게 많잖아. 이게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든다라고 과학적으로 막 얘기하고 막, 야,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것들이 많죠. 확실히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는 그냥 되진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지. 그만큼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요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반도체를 좀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활용해서 이제 휴대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요 반도체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구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손에 잡히잖아. 내 눈에 보이잖아. 휴대폰이나 반도체 같은 게. 반도체는 안 보이나? 어쨌든 휴대폰은 내 손 안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인 지식, 뭐 수학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휴대폰을 좀 구현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기저에 깔려있는 과학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과 동떨어진 거기는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그렇지.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7번 문장 별표시 하나 해주시고 서술형 대비해서 통함기 한번 해주는데, 요거 가지고 좀 내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그만큼 좀 내용 파악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문장 구조도 좀 잘 봐야 되는 뭐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even if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even if가 이제 여기에서 딱 끊기는 거고, 이 다음에 the result가 주어고 was가 동사죠. 그러면서 이제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가 나와야 되니까 대절 이하, 그러니까 접속사 이하의 내용들이 이제 보어가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지? 뭐 하나 좀 더 짚어보자면, 우리 3번 문장 별표시 하나 딱 한번 쳐주는데요. 요것도 하나 좀 잘 알아두시고, 특히나 여기 이제 요 복제에 대한 그 딸린 식구 of 뒤에 나와 있는 요 녀석 있지? 요거 잘 적어줄 수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빈칸으로 뚫려서 나왔을 때도
뭐 잘 골라줄 수도 있고 이런 그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이랑 그리고 이제 7번 문장이랑 한번 잘 보시고 한 줄 요약 해야지. 한 줄 요약 해야죠. 그래서 이제 보면 현대 과학 있지. 현대 과학의 부상에서 현대 과학이 이제 점점점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생된 새로운 사고 습관 이거에 관련된 얘기더라. 파생된 새로운 사고 습관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요렇게 마무리 지을게요.